친한 도매 사장님 한 분이 저희 사무실 앞에 노란색 포르쉐 한 대를 쭉 끌고 오시더니 저한테 라는 게 뭐야? 하시더라고요. 자, 동대문 도매도 요즘 많이 죽었죠, 요즘. 오늘은 작업실에서 브이로그식으로 촬영을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창업 얘기만 계속하면 저도 유튜브를 해나가면서 재미도 없고 해서 오늘은 동대문 도매의 현실의 썰 좀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저도 법인 회사며 뭐 사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매장에 직접 나가 있지는 않아요. 직원들과 뭐 가족들이 저 대신 매장은 현재 돌리고는 있죠. 제가 도매시장 쪽에서는 좀 질린 게 있어서 별로 시장 사장님들을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뭐 지금도 친한 정말 좋은 사장님들도 많은데 간간이 진짜 뭐 쓰레기 같은 마인드들도 많죠. 사람 꼴 보기도 싫어서 빠져 있어요. 꼭 그런 것보다는 코로나 오기 전에 매장 2개만 남기고 법인 사업체랑 온라인 사업 하고 있었던 거 집중 좀 하려고 빠졌습니다. 저도 동대문 도매에서 첫 매장 낸 지가 벌써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동대문에서만 한 5개, 남대문에서 매장 1개 운영했었고 중국 도매도 운영하고 뭐 많이 했네요, 저도. 지금까지 동대문 시장이 워낙 좁아서 제 얼굴을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런데 제 매장이 지금 어딘 줄도 모를 거예요. 장사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사장으로 오래 살아남는 법 5가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잘 돼도 안 되는 척, 안 돼도 잘 되는 척, 힘들어도 힘 하나도 안 든 척, 돈 많아도 돈이 없는 척, 없어도 있는 척. 이 5가지를 안 하면 보면 대부분 거의 다 망해요. 현금이 엄청나게 움직이는 곳이니 하도 입소문도 빠르고 해서 좀만 잘 되면 서로 공격들 하고 돈다발들 걸려 있으니까요. 좀만 안 되면 앞에서는 막 웃다가 뒤에서는 개무시하고 합니다. 비싼 차 끌기도 싫은데 억지로 울면서 끌고 다니는 사장님들도 많아요, 보면. 저는 다행히 전자였고요. 워낙 매장들이 잘 되었으니 각종 신고도 많이 당하고 경찰서며 뭐 세무사며 끌려갔다 오면 저희 매장에서 제가 만드는 것마다 보고 똑같이 따라 만드는 매장도 있고, 화가 나서 쫓아가서 뭐라고 하면 뒤로 뺏어들 팔고 엄청들 당당해요. 그리고 그냥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예요. 기센 사람들끼리 모여서 동대문 시장은 진짜 개판이야, 개판. 그래야 돈을 버는 거니까 이해는 당연히 하죠. 동대문 도매 사람들만큼 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현금이 눈앞에서 몇 천만 원, 몇십억이 왔다 갔다 뭐 열심히는 살아야죠. 어제는 친한 도매 사장님 한 분이 저희 사무실 앞에 노란색 포르쉐 한 대를 쭉 끌고 오시더니 저한테 상세 페이지라는 게 뭐야? 하시더라고요. 그 뒤에는 또 하얀 포르쉐 한 대가 더 왔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장님이었는데요, 그분은. 같이 따라오셨더라고요. 포르쉐가 요즘 유행인가 봐요. 스마트 스토어 좀 해보려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하시더라고요.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온라인 도매는 오프라인 도매든 뭐 온라인 도매든 도매를 하다 보면 소매 장사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원래. 그런데 물어보시길래 형 스마트 스토어는 왜 하게? 그랬더니 요즘 장사가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중국 손님도 전만큼 거의 없고 심각하대요. 요즘 근데 작년부터 부쩍 더 동대문 사장님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러 오시는 것 같아요. 브랜드 시작을 할 건데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부터 어디 플랫폼이 좋냐 등등, 잘 되는 집은 아직들 잘 된다고 하더니 뭐 저한테 오는 사장님들은 다 힘들어서 오니 맨날 이런 것만 물어봐요. 스마트 스토어 하지 말고 그냥 도매하라고 저는 다들한테 그래요. 왜냐면 도매하던 사람들은 온라인판에 넘어오면 답답해서 또 다 망해요. 그 이유는 돈이 안 되거든.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아니지, 지금도 잘 되는 집들은 하루 매출이 1000, 2000 기본 찍고 데님집이나 좀 터지는 집들 보면 일에 한 5000 넘게 해요. 월 매출 따지면 한 15억, 20억 찍고 하니까요, 현금으로요. 개수기가 없으면 일 정산도 하기 힘들어요. 거의 요즘 그런 집까지는 잘은 없는데 간간이 또 있겠죠.
서로들 다 그런 말들까지 안 해요. 옆집도 뭐 앞집도 서로 얼마를 버는지 서로 다 몰라요. 모르게 하죠, 그렇게.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는 띄우는데도 형 오래 걸려. 집중을 해야지만 처음에 조금 나갈 텐데, 형 못한다, 분명히. 돈 때려받고 분명히 그만둔다. 하지 말래도 알아야 하겠대. 그럼 도매에 사진 촬영하는 걸로 상세 페이지 잘 만들어서 일단 형 올려봐. 라고 했더니 상세 페이지가 뭐냐고. 아니, 형도 쿠팡 같은 데서 물건을 살 거 아니야. 사진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상품 설명 쭉 써 있잖아. 그게 상세 페이지야, 형. 뭐 물론 잘 아시고 전문가인 사장님들도 분명 있습니다. 동대문은 엄청 딱 그들만의 세상이 있어요. 근데 울타리 안에 딱 갇혀서 밖의 세상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제 강의 홍보해주고 그냥 보냈어요. 우리나라의 동대문 도매시장 여기만 아예 완벽하게 다른 세상이라고들 해요. 코로나 때 모든 업종 문 다 닫았을 때 새벽까지 운영했죠. 카드 결제 안 받아요, 아직도. 왜 안 받는 줄 아세요? 궁금한 거 댓글들 써주시면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그런 시대 아니야. 막 감추고 뭐 어차피 이미 다들 알 거 알고, 하여튼 그들만의 세상이에요. 동대문만의 법칙과 같은 것들이 항상 존재하고 상도의 룰도 많고 계약서라는 것 자체도 법적 효력도 없는 그런 계약들도 되게 많아요. 신기하죠? 그래도 잘 돌아가는 게. 장사는 안 되는데 돈도 없는데 차 구리면 은근 무시당해. 뭐 좋은 차 사면 잘 되는 줄 알고 공격받아. 참, 동대문 시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저는 차에 욕심이 또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소품이나 옷이나 뭐 이런 미싱 작업, 뭐 나염 작업, 이런 것들 욕심이 좀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까지 작업실을 해두고 나염판 떠서 막 티에도 나염 찍고 선물들도 해주고 자식들도 입히고 하는데, 처음 시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왜 그 차 있잖아요. 그 쉐보레로 바뀌기 전에 대우차 중에서 토스카라고 있었어요. 오래된 차죠. 장사 잘 될 때도 머리 드레드 막 여기까지, 레게 머리 드레드 여기까지 하고 토스카를 한 2년 정도 끌고 다녔었는데, 술자리에 직원 동생들이 술자리에서 그러는 거예요. 오빠가 좋은 차를 끌고 다녀야지. 오빠가 좋은 차를 안 끌고 다니니까 뭔가 우리들도 열 몇 명씩이나 되고 진짜 잘 돌아가는 매장에서 우리가 뭔가 좀 창피하고 그래. 우리 오빠가 돈 충분히 있으니 좀 좋은 차도 좀 끌고 다니고 간지 좀 나게 하고 다녔으면 좋겠어. 그래야 우리도 기도 좀 살고 그러지. 그러길래 어린 나이에 뭔가 머리를 한 대 뻥 맞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나라는 대표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얼굴인데 하면서 그래도 차에 돈 쓰는 게 아까워서 적당한 거 한 대 샀던 기억이 있어요. 아직도 차 사는 게 저는 제일 돈 아까운데 품위 유지라고 생각하고, 아니지? 품위가 어디 있어? 생긴 게 벌써 그냥 완전 저 뭐 레트로 힙합 쪽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차 타면 되는 거죠, 뭐. 근데 동대문에 가시면은 막 좋은 차 타고 좋은 차 끌고 다니는 사장들도 많은데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 진입 고민들 합니다. 다 형편들이 돼서 타는 건 만도 아니니, 아니면 그냥 잘 나갔었던 시절에서 머릿속에는 이미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서 못 내려와서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뭐 지금도 잘 나가서 타시는 분들도 많겠죠. 근데 다 부질없어요. 영상의 마무리는 드려야죠. 뭐 다 그런 건 아니더라도 동대문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본에 오사카에 있었던, 예전에 있던 의류 도매 상가들도 거의 뭐 한 10년 전쯤 일본이 먼저 우리나라보다 온라인 시대로 다 갈아타면서 싹 다 없어졌죠. 다 사무실로 들어가서 오피스 도매나 전부 일본 도메스틱 브랜드들이 그때 가장 많이 생겨났고, 동대문은 없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준비들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하는데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래요. 코로나 끝나면 풀릴 거래요. 미디어 시대들을 체감들을 못 하시는 분들도 아직 많아요.
없어지지 않아도 어떤 형태로든 동대문 시장은 변화는 분명히 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옷을 팔던 소매상들이 중국에서 다이렉트로 물건을 받아서 파는 분들도 너무나 많아졌고요. 옷이 아니더라도 너무 많이, 팔 게 너무 많아졌죠. 의류의 수요층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간 상태예요, 지금은. 옛날만큼 절대 없어요. 방구석에서만 해도 너무 다양한 상품들을 다 팔 수가 있는데 굳이 의류를 팔 이유가 없잖아요. 뭐 사업의 노하우, 동대문 사입의 꿀팁 등등 유튜브에서 한 2년 전이나 인기 있었던 주제였었던 것 같고, 다른 것들 질문 주시면 작업실 올 때 또 한번 브이로그 식으로 한번 또 썰 풀어 드릴게요. 온라인 강의 시계 얘기만 하다가 이거 재밌네요. 의류 쇼핑몰을 만약 하신다면 신상마켓만 보시지 마시고 좀 동대문도 나와서 둘러봐야 남들 다 집에서 막 어플로들 이렇게 주문하고 할 때 제대로 된 상품들도 찾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동대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좀 많이들 나오셨으면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뵐게요. 감사합니다.